안녕하세요, 티끌모아 재산입니다. 여러분, 거지방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최근 높아진 물가 때문에 소비를 줄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무지출 챌린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는 하늘 높을 줄을 모르고 치솟고 있죠. CPI 지수를 보면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현재 금리를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는데 한 명당 10,000원 이상이 들어가게 되고 배달 음식도 무지하게 비싸죠. 기름값도 조금 안정화되긴 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부담이 됐었고요. 하다못해 집 앞에 편의점에만 가보더라도 식료품 값이 많이 올랐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더 벌고 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생기는 여유 자금을 저축이나 투자를 하면 될 겁니다. 주가나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예금 금리도 많이 높아졌으니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더 벌고 덜 쓸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현재 실행하고 있는 방법들이니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모주나 앱테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공모주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주식인데요. 여러분들 주택 청약은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동네에 입지도 좋고 구조도 좋은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여러분들이 주택 청약을 통해서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만큼 경쟁률은 빡세겠지만요. 공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력도 좋고 재무도 튼튼한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청약을 해서 배정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재무제표도 볼 줄 모르고 어떤 회사를 골라야 할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주식의 소리, 공모주리니, 기리세 주식노트 등 전문 유튜버들이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청약해도 좋을지 얼마에 팔아야 할지까지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 부분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바로 기관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인데요. 기관 경쟁률이 높을수록 전문 투자 회사들이 이 주식을 청약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기가 많은 거겠죠. 보통 기관 경쟁률이 1500대 1이 넘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의무보유 확약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이 상장한 후에 대주주와 기관 투자자들이 한 번에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이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높을수록 좋겠죠. 올해 하반기에는 LG CNS, 카카오 엔터, 카카오 모빌리티, 11번가, 두산 로보틱스 등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회사들의 공모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모주를 할 때는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증권사 계좌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증권사 이벤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증권사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 시 4만원과 해외 주식 거래 시 40달러, 미래에셋은 국내 2만원과 해외 3만원, 하나투자증권은 국내 4만원과 해외 20달러 등 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 쏠쏠하게 치킨값을 벌 수 있습니다. 요새 달러 환율이 높아졌으니 소고기값 정도 되겠네요.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에서는 5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증권사 이벤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나는 주식에는 관심도 없고 어려워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먼저 앱테크를 추천드리는데요. 요새는 걷기만 해도 하루에 몇백 원 정도 주는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시워크, 머니워크, NH 헬스케어, 토스, 발로소득 등 말이죠. 이런 어플들을 몽땅 설치하고 가볍게 매일 산책을 다녀오면 쏠쏠이 돈이 벌립니다. 아, 몇백 원은 너무 적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채널 이름을 한번 보시죠. 티끌모아 재산입니다. 너무 적은 것 같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쿠팡이츠와 배민 커넥트입니다. 요새는 자전거나 도보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배달을 하고 배달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한 건에 3,000원에서 7,000원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앱테크 걸음수도 채우고 일석삼조 아닌가요? 걷기 말고도 다른 앱테크들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어플에 가입할수록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공모주와 증권사 이벤트,
앱테크로 한 달에 몇백씩 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법들로 현재까지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벌었는데요. 이 돈으로 가족여행도 가보고 필요한 친구에게 나누기도 하고 저축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보세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한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월급이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항상 부족합니다.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여러분들의 소비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이나 돈을 덜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더라도 소비 습관이 올바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말 거예요. 많은 복권 당첨자들이 금방 파산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만져본 적 없는 돈에 사치품을 사고 흥청망청 쓰게 되는 거죠. 꼭 복권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이클 잭슨은 다들 아시잖아요?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마이클 잭슨은 억만장자였지만 죽을 때는 5천억 원의 빚을 남기고 죽었다고 하고요. 프로복서로 유명한 마이클 타이슨 또한 한때는 38조 원을 가진 거부였지만 현재 파산 상태인 그의 추정 자산은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들이더라도 소비 습관이 올바르지 못한다면 빈털터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을 아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들의 카드 내역서나 가계부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 달에 커피값으로는 얼마를 쓰고 있나요? 하루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면 한 달에 13만 5천 원, 1년이면 162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친구를 만날 땐 어떤가요? 교통비, 밥값, 카페 등으로 몇만 원씩 소모가 되고 집에만 있다 하더라도 넷플릭스, 티빙, 유튜브 프리미엄, 이모티콘 플러스 등으로 매달 돈이 빠져나가죠.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쓰고 계실 겁니다. 먼저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 한 달 동안 얼마를 썼는지 쭉 적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내가 꼭 필요하지 않았는데 충동 구매를 한 것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스타벅스나 이디야에 가기보다는 컴포즈나 메가커피 아니면 집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거나 외식을 줄이고 배달을 줄이는 것, 약속에 조금 더 일찍 출발해 택시비를 아끼는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면 일단 신용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여러분들이 쓸 금액을 정해두고 소비를 하세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얼마를 썼는지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돈을 쓸 때마다 내가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있겠죠. 요새 핫한 거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닉네임 옆에 얼마를 썼는지를 적어놓고 지출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로 이 정도의 금액을 지출했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친구나 가족들과 시도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혼자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더 동기부여도 되고 수월할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저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쓰고 남은 금액을 저축하려 하니까 돈이 남질 않겠죠. 먼저 월급의 몇 %를 저축을 하고 이후에 남은 금액에서 쓰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더 벌고 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려 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다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한번 노력해 보세요. 다음에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방법까지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